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의 3분기 GDP 증가율 확정치가 3.1%로 집계됐습니다. 한 달 전 발표된 잠정치 대비 0.3%포인트 상향 조정된 수치인데 수출 및 개인 소비가 상향된 점이 반영됐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의 주간 신규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22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직전주 대비 2만 2천 명가량 감소한 수치로 시장 예상치를 1만 명가량 하회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트럼프 당선인 자택에서의 체류 기간이 예정보다 이틀 연장됐습니다. 당선인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의 초청을 받은 정 회장이 트럼프 당선인을 직접 만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이어서 마지막 소식입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발표한 11월 국내 공급 물가 지수는 전월 대비 0.6% 오른 124.15로 집계됐습니다. 7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상승인데 고환율이 주된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10월 20일 금요일 실전 매매의 정수 진행의 조민재입니다. FOMC에 여진이 남아있던 뉴욕 증시, 이 밤사이 3대 지수는 보합권에서 혼조세로 마감이 됐는데요. S&P와 나스닥은 약보합권에서 머물렀지만 이 다우가 0.04% 아주 소폭이 남아 이렇게 반등에 성공하게 되면서 기나 길었던 하락세를 끊어냈습니다. 이날 발표된 지표를 좀 보자면요. 이 고용은 여전히 탄탄하고 또 경제 성장 속도 역시 빨라질 것으로 나타나면서 금리 인하 속도 조절론에 더욱더 힘이 실렸는데요. 미국의 3분기 GDP 증가율 확정치가 3.1%로 집계되면서 2분기 연속 3%대를 지속했습니다. 이 우리나라의 내년 GDP 성장률 전망치가 1.9%인 걸 감안하면 역시 미국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고요. 또 달러 인덱스는 여전히 108선, 10년물 국채 금리는 4.57%로 추가 상승했고요. M7은 혼조세 보인 가운데 엔비디아가 드디어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잠시 후에 이 부분 자세히 살펴볼 거고요. 또 간밤 뉴욕 증시에서 양적 컴퓨팅 테마가 급락했습니다. 대신에 오늘 우리 시장에서는 이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네요. 어제 카이스트 기계공학과 정상권 교수 연구팀이 이 세계 최초로 양자 컴퓨터에 필요한 절대 온도죠. 섭씨 마이너스 272.85도의 냉각 온도를 달성했다는 소식, 오늘 강한 모멘텀으로 작용이 되고 있고요. 또 HD 현대가 미국 테라파워와 SMR의 핵심 설비 개발에 본격 착수했다는 소식에 오늘 탄소 중립 테마 역시 다시 한번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또 테슬라가 미국 텍사스에서 로보택시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에 자율주행 강세 보이고 있고요. 정치 테마주에서는 이낙연 전 총리 그리고 이재명 대표 관련주가 강세 보이고 있네요. 오늘 이 범야권 차기 대선 후보 중에서 이재명 대표가 46.1%로 1위의 선호도, 또 김부겸 전 총리와 이낙연 전 총리가 7.8%로 각각 2위를 차지했다는 소식이 테마를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시장 이 전체적인 출발 상황 어떻게 가고 있을지 지금 바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어제 FOMC 쇼크에 2% 가까이 급락한 코스피 시장, 오늘도 마찬가지로 1% 가까운 추가 하락 이어가고 있고요. 2,417선 막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동향 바로 보도록 하시죠. 어제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도합 1조 원에 달하는 매물을 팔아냈는데요. 지금 시각도 마찬가지로 이 외국인과 기관, 장 초반 비해서는 강한 매도 공세 펼쳐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보도록 하시죠. 지금 이 시각 코스닥입니다. 현재 0.82%, 어제와 또 비슷한 낙폭 가져가고 있는 코스닥이고요. 어제와 또 코스피랑 비슷하게 하락폭을 기록했었죠. 오늘도 비슷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678선 막 지나가고 있고요. 이어서 수급 동향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각 외국인과 기관 오늘도 역시나 나란히 매물 팔아내고 있고요. 개인만이 그나마 현재 매물 담아내면서 지수 하단 지지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좀 양대 지수가 흔들리는 모습 1%에 가까운 이 파란불 켜고 있는 가운데 오늘 저희가 주목해볼 섹터는 바로 의료 AI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의료 AI가 새로운 게임 체인저로 의료계에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 라운메디는 미 FDA 승인으로 이 AI 의료 기술에 대한 50억 가량의 자금 투자 유치를 받았었고요. 또 마찬가지로 뷰노도 AI 기반 딥카스 고도화 기술에 대해서 일본 특허 등록이 결정됐다는 이 호재들이 연달아서 발생이 되고 있는데요. 과연 오늘의 의료 AI 주인공은 누구일지 잠시 후에 만나볼 거고요. 실전 매매의 정수, 오늘도 이정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자, 어제 미국장은 조금 빠졌어요. 우리나라 지금 빠지고 있는 지금 폭이 뭐 엄청나게 세게 빠지는 건 아닌데 종목들이 떨어지는 거 보면 많이 흔들리네요. 일단 2,400은 좀 지지는 하고 있는 건 다행인데 일단 이번 주하고 그러니까 이번 주 다 끝났죠. 다음 주 좀 봐야 되겠습니다. 2,400이 깨지면 그때는 좀 출렁거림이 더 심해요. 자, 미국 시장부터 먼저 볼게요. 미국 시장은 정상적입니다. 아주 정상적이에요. 자, 나스닥. 자, 장대음봉 나왔죠? 한번 흔들렸으니까 여기서 반등 주는 거, 그걸 꿈꾸는 거 자체가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이렇게 그럴 거면 이렇게 떨어지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밀리긴 밀리는데 천천히 살살살 밀릴 거냐, 아니면 세게 팡팡팡 밀릴 거냐. 근데 세게 팡팡팡은 아닌 것 같고, 뭐 어제도 얘기했지만 차라리 이렇게 떨어지는 게 나아요. 이렇게 떨어지면 이렇게 떨어졌다가 여기서 주춤 살살살 빠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어쨌든 미국은 다시 또 올라갈 겁니다. 우리나라는 미국 시장이 기침하고 감기 걸리면 우리는 근데 그동안 많이 아팠기 때문에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좀 이제는 좀 덜 떨어져도 될 것 같은데 또 독감이 걸렸습니다. 요만큼 떨어졌다고 지금 종목들이 또다시 1,200개, 1,300개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데 그동안 강했었던 양자암호 관련주들이 오늘 급락 나오고요. 그 외에도 우원식 관련주도 지금 급락 나오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최근에 급등했던 종목들이 급락을 하면 매매하던 사람들의 심리가 굉장히 안 좋아집니다. 왜냐하면 괜히 매매로 들어갔다 고점에서 들어갔다가 잘못 잡으면 저렇게 폭락을 하니까 일제히 다 고점에서 흔들리기 시작하면 죄다 매도하면서 그게 투매를 불러일으키면서 더 떨어지는 현상도 나오고, 그러면은 고점에서 종목들이 엄청나게 떨어지면 멀쩡했던 종목들도 겁먹고 같이 떨어지고, 그래서 시장 분위기를 안 좋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강했던 종목들은 떨어질 때 좀 잘 버티고 또 올라가지고 이런 게 좀 버티는 모습들이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 그러질 않아요. 그러면 안 그래도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 돈들이 안 들어오거나 끈덕지게 끌고 가는 사람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죄다 단타. 물론 그게 지금 유리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는 사실 맞는데 죄다 단타로 확 들어갔다가 후룩 나오고 뭐 이래버리면 종목들의 변동성은 커지고 그걸 거꾸로 매매하는 사람들은 손실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뭐 그런 현상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중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매매하기가 난이도가 어려운 장이 돼버렸는데, 그래서 미국장은 그래서 뭐 미국 요만큼 떨어졌다가 어제 0.1% 빠졌어요. 다우존스는 0.04% 올라갔고, 근데 뭐 올라간 느낌은 아니고 여전히 떨어지는 느낌이고, 그래서 미국은 요만큼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종목들이 뭐 많이 빠졌느냐? 뭐 많이 빠지긴 뭘 많이 빠져요. 빠져봤자 뭐 1, 2%밖에 안 빠지는구만. 자, 코카콜라 어제 몇 프로 빠졌나? 근데 많이 안 빠졌어. 다 1%도 안 빠졌습니다. 마이너스 0.4? 이 정도 빠진 것 같고, 뭐 애플도 뭐 애플은 이게 지금 얘는 올랐네요. 애플은 올랐고, 뭐 전체적으로 뭐 그렇게 뭐 우리나라장처럼 그렇게 변동성이 심하거나 막 빠지진 않아요, 쟤네들은. 애플은 올랐고, 엔비디아도 어제 올랐죠. 어제 엔비디아도 1%대 넘게 올라갔고, IBM은 한 0.2%, 0.6%. 하여튼 그 정도 빠졌고, 뭐 많이 안 빠졌어요. 좀 보면 미국 시장은 종목이 많이 안 빠지는데 우리나라 종목들은 일단 너무 많이 흔들리는 게 좀 문제입니다. 어쨌든 뭐 미국 시장은 이렇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빠졌으니까 다우존스 어느 정도 빠졌으니까 뭐 이제 다음 주 정도에서는 바닥 잡고 다시 올리겠죠. 문제는 우리나라입니다. 미국 시장은 조정받고 있다고 감기 걸렸다고 지금 우리나라 시장은 지금 독감이 걸려버렸는데. 시장은 뭐 그렇게 크게 흔들릴 만한 흐름은 아니거든요. 근데 오늘 종목들 보면 난리예요 지금. 뭐 올라갔던 종목이 떨어져서 그런지 몰라도 떨어졌던 종목은 왜 떨어지는지 모르겠는데 상황이 별로 안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테마주들이 움직이면 2400 깨지거나 2360 깨져버리게 되면 야, 그때는 이거보다 지금 더 난리 나거든요. 그 지금 종목들 갖고 있는 사람들 거의 뭐 전쟁 분위기죠. 지금 장난 아니에요. 지금 종목들 뭐 양자 뭐 지금 급락을 하면서 뭐 이래저래 지금 여기저기 물론 올라간 종목들도 몇 있지만 뭐 그 뭐 몇 개나 되겠어요. 1260개가 지금 코스닥이 빠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종목들이 변동성이 위로 변동성이 심하면 좋은데 지금 밑으로 변동성이 심하다는 얘기가 급락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가 몇몇 종목들은 그러니까 4%, 5%, 8% 떨어지는 종목을 보는 게 그냥 쉽게 보여요. 그냥 대충 이쪽 저쪽 지금 시세표를 보면 뭐 시그네틱스 5% 빠지고 있는 거, 뭐 대충 봐도 보이니까 뭐 마음 AI 6.8% 빠지고 있는 거, 그러니까 올라간 것도 있죠. 캠트로닉스 11% 올라가는 거 전기차 관련주, 서남 7% 빠지고, 하여튼 그러니까 뭐 전체적인 종목들이 막 급락하는 느낌은 아닌데 막 이게 종목들이 지금 루닛도 지금 8% 빠지고, 솔트룩스 4% 빠지고. 그러니까 지금 막 종목들이 여기저기서 지금 한 3%, 4% 떨어지는 것들이 보이고 물론 오늘 안 빠지는 애들도 분명히 있다지만 하여튼 종목 수들이 떨어지는 개수들이 어제도 뭐 1000개 가까이가 넘었었나? 하여튼 1000개 가까이가 되고 오늘도 지금 1200개 떨어지고 그렇게까지 그렇게 뺄 흐름은 아니거든요. 미국 시장이 폭락이 안 나왔는데 그리고 환율도 1450원을 넘어가서 지금 환율도 불안하고 우리나라 시장 뭐 지금 무슨 악재를 숨기고 있는지 지금 여기를 이렇게 쉽게 흔들리면서 종목들이 빠지는 게 일단 느낌은 별로 좋지를 않습니다. 일단 빨리 미국이 반등을 줘야 되는데 자, 미국 시장 다시 보면 이 미국 시장 이거 당장 반등 안 나옵니다. 이거 일주일은 원래 빠져요. 원래 미국 시장이 일주일은 원래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한번 세게 떨어졌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속도 조절하면서 천천히 떨어질 거다라는 정도의 예상을 하고 가는 거예요. 여기 빨간색이 60일선인데 60일선까지는 빠지겠거니 하고 천천히 다음 주까지는 미국 시장이 조정을 받을 겁니다. 이거 들어 올려도 또 떨어지게 될 거예요. 여기서는 들어 올려서 그냥 바로 감아 올릴 얘기는 그동안 너무 많이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조정은 좀 받고 가야 돼요. 그래서 다음 주까지는 미국 시장이 조정을 받을 텐데 제가 그 얘기도 했잖아요. 미국 시장은 조정받으면 어차피 올라가는데 그 조정받는 폭이 일주일에서 기간이 2주 정도는 나온다. 근데 그때 우리나라가 잘 버틸 수 있느냐가 그때가 관건이다. 그래서 여태까지 좀 잘 버티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오늘 종목들이 이상하게 흔들리니까 그러니까 저렇게 안 흔들렸으면 저도 오늘 그냥 뭐 미국 시장 조정 받았으니까 우리나라 시장도 그냥 뭐 이 정도 떨어지는 건 뭐 있을 수 있죠. 뭐 근데 종목들 빠지니까 별로 빠지지도 않고 뭐 시장은 2,400은 다 지지하고 종목들 뭐 급락하는 거 뭐 2% 이상 떨어진 것도 없네요. 뭐 괜찮아요. 뭐 이렇게 넘어가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 마이너스 0.7% 만점 0.6%밖에 안 빠지는데 지금 종목들이 갑자기 막 흔들리고 급락하고 하는 것들이 눈에 보인다는 거 뭔가 지금 분위기가 안 좋다라는 거에 지금 뭔가가 있어요. 지금 뭔가가 있어요. 지금 기관하고 외국인들도 자꾸 주식을 어제도 매도하고 지금 매도를 막 하는데 개인들이 어제 8천억 샀죠. 오늘 4천억 샀죠. 이거 제가 볼 때는 안 좋습니다. 상황이 뭔가 있어요. 이거.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직 깨지지는 않았는데 지금 요런 느낌이라면 2,400 깨질 것도 걱정을 해야 되니까 함부로 물타기 들어가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할 건데 하여튼 2,400 깨지는지 안 깨지는지 그거 잘 지켜봐야 됩니다. 요거 깨지게 되면 조심해야 된다는 거. 저거 깨지면 2,360하고 싸워야 되는데 오늘 흔들리는 건 전초전이에요. 그러면 제가 깨진다 안 깨진다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근데 분위기가 지금 별로 이거는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종목들 흔들림이 적어야 되거든요. 근데 흔들림이 벌써부터 나온다는 얘기는 이거 지금 뭔가 우리나라 시장을 가지고 그러니까 금액을 갖고 돈을 갖고 쥐고 있는 애들이 지금 뭔가 흔들려는 의도가 좀 다분히 좀 있어 보인다라는 느낌을 전해드리면서 하여튼 2,400 깨지면 현금화 또 해야 됩니다. 손절해야 돼요. 2,400 깨지면. 근데 이게 오늘은 안 깨질 것 같고 깨지면 다음 주 정도에 깨지겠죠. 그래서 2,400이 깨지는지 안 깨지는지 잘 지켜보면서 일단은 관망 흐름을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매매의 정수 오늘장 표적 종목 시간입니다. 전문가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오늘 이 장초반 대비 테마 변동성이 굉장히 좀 극심하네요. 특히 좀 양자 컴퓨팅 이쪽에서 이 수급의 변동성이 급격하게 좀 변화가 오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지 간에 이 코스피가 2,400선을 지지해 주는지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유의해서 흐름 지켜보시길 바라고요. 이렇게 종목에 대한 대응이 더 필요하실 여러분을 위해서 저희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상담 진행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종목명과 매수 단가 그리고 보유 비중까지 세 가지 바로 보내주시길 바라고요. 또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리는 이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드리지는 않습니다. 아울러서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합법을 준수하고 있는데요.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또 최근 당사를 사칭하고 있는 사례들이 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까지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장의 표적 종목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이 룬이 또 나와줬네요. 매수가는 잠시 후에 공개할게요. 룬이 또 굉장히 요즘 자주 본 굉장히 익숙한 종목이죠. 지금 이 시각 흐름 바로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현재 9%가량 오늘 낙폭 크게 흔들리고 있네요. 65,000원 선에 거래 중인 이 룬이 전문가님, 오늘 좀 의료 AI 쪽이 강하게 흔들리고 있긴 한데 특히나 또 룬잇이 많이 하방 압력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자, 어제도 제가 이 6만 원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왜냐면 시장이 흔들릴 것 같아서 어제 6만 원으로 일부러 종목 마이너스 15% 박살날 거니까 그때에서 사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그렇게 돼버렸죠. 그래서 지금 조만간에 6만 원을 내려올 것 같은데 오늘은 쉽지는 않고 다음 주에 아마 내려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뭔가 종목을 가격을 밑으로 후려친다라는 얘기는 시장을 안 좋게 보고 종목들을 싸게 사라는 의미로 제가 종종 가끔 가다가 막 삼성전자 하한가에다가 매수시키고 막 현대제철 하한가에다 매수시키고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포스코도 하한가에 사라. 그 하한가가 잘 나오겠어요? 장이 안 좋으니까 그렇게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룬이 또 약간 그런 관점인데 최근에 기관들이 좀 많이 샀었고 연기금도 많이 샀었고 했으니까 아직 걔네들이 물량을 갖고 있어요. 떨어지면 다시 또 올릴 겁니다. 근데 지금 시장 분위기가 안 좋아요. 2,400은 지지가 되니까 아직은 다행인데 미국 시장이 반등을 세게 줄 수 있는 자리면 이게 탈출이 쉬울 테니까 반등이 쉽게 나오면서 우리나라 시장도 지금 낙폭과에 대한 반등을 기대하면서 지금 당장 들어가도 될 텐데 미국 시장은 한 일주일 정도는 조정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길면 한 2주까지도 생각해야 돼요. 일주일에서 2주 정도 조정받으면 결국 내년이거든요. 내년 1월 달까지 최악의 경우 1월 달까지 우리나라 시장이 떨어질 때에서 과연 2,400을 지지할 수 있느냐. 지지할 수도 있죠. 근데 깨지면 그때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빠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굳이 뭐 종목들을 강력하게 뭐 위에서 떠 있는 종목을 공략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서 어제도 루닛을 6만 원에서 얘기해 드렸는데 오늘은 가격을 더 내려야 되나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당장 살려고 하지 말고 오늘은 그냥 관망해야 돼. 2,400 지지가 되는지 안 되는지 지지 이탈 여부를 살펴봐야 된다. 아름을 아까 시장 얘기를 해드렸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다 종합해 보면 여러분들한테 지금 여러분 뭘 얘기하는 거냐면 제가 왜 코너를 이제는 미국 주식이다를 얘기했겠어요? 미국 주식은요, 우리나라 지금 전쟁터처럼 지금 막 난리 났죠. 지금 난리 났어요. 지금 종목들 떨어지는 거 보면 이거 2,400 깨지면 여기서 추가적으로 20% 30% 깨지는 건 일도 아닙니다. 종목 다 떨어져요. 근데 미국 시장은 평온합니다. 한 10% 정도 많이 빠지는 종목이 있을 수 있죠. 미국 주식이어도 맨날 올라가기만 하고 해서 조정받으면 걔도 10% 빠지겠지. 근데 미국 주식은 단순합니다. 10% 빠져요. 물타기 들어가면 단가 낮아지죠. 반등 주면 수익 납니다. 미국은 그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물타기가 들어가잖아. 돈 더 깨집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왜 미국은 그렇게 되느냐. 돈들이 모이고 제가 늘 하는 얘기. 우리나라 지금 돈들이 빠지고 걔네들은 돈들이 들어가고 그리고 거기는 완연한 상승 추세 대 상승 추세 경제도 탄탄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어쨌든 간에 멱살 잡고 땡겨 올릴 겁니다. 지수를.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은 지금 그런 것들 저런 것들이 다 반대로 돼 있어서 어렵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식은 어떻게 되냐면 2,400 깨지면 손절 고민해서 손절 쳤다가 박살나면 다시 들어갔다가 단타 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난이도가 어려운 장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나라 시장은 쉽게 생각하고 매매 들어가면 여러분 큰 코 다칩니다. 난이도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999 레벨짜리의 한국 시장과 레벨 1짜리의 미국 시장. 그러니까 달라요. 이거 초보자들은 미국 시장 가서 매매하는 게 더 유리하고
우리나라 시장은 20년, 30년 주식했던 완전히 갈고 닦은 산전수전 다 겪은 그런 사람들만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시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전략은 2,400 깨지면 손절 팍 했다가 종목이 한 20, 30% 박살 쫙 빠지면 들어갔다가 5% 먹고 나오고 또 박살나고 쭉 빠지면 또 들어가고 어려운 장이에요. 그래서 지금 흐름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참 쉬운데 어쨌든 이따가도 미국 얘기를 하겠지만 어쨌든 루닛은 지금 가격이 아닙니다. 이따가 가격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전문가님께서 이 6만 원을 말씀 주실 때까지만 하더라도 정말 이렇게까지 빨리 상황이 전개가 될 줄 몰랐는데 오늘 그 흐름이 금요일임에도 그대로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매수가 잠시 후에 알아볼 거고요. 저희는 가장 먼저 지난주 표적 종목 상황 먼저 살펴보고 올게요. 네, 지난주 표적 종목 현재 상황입니다. 12월 9일 화천기계 3,000원 매수가인 도달하지 못했고요. 또 12월 10일 신송홀딩스 6,300원 5%의 상승률 기록했습니다. 또 12월 11일과 12일 루닛 각각 77,500원 그리고 75,000원 선에 만나봤는데요. 8%의 상승률에 이어서 14.4%의 상승률 기록했습니다. 3거래일 연속 목표가 달성에 성공했고요. 또 13일도 마찬가지로 루닛 65,000원이었는데 이날 기준으로는 매수가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이어서 이번 주 상황 바로 보시죠. 16일 셀바스 AI 13,630원 2% 기록하고 있고요. 17일도 마찬가지로 셀바스 AI인데요. 매수가는 13,590원으로 살짝 조정이 됐습니다. 2% 상승률 기록해줬고요. 또 18일 마찬가지로 셀바스 AI 13,630원 아쉽게도 상승률은 기록하지 못했고요. 또 어제 만나봤던 루닛 매수가는 크게 흔들렸을 때 상황을 가정해서 이 6만 원 선 말씀을 해주셨는데 매수가에 도달하지는 못했지만 지금 이 시각 강하게 눌림세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난 한 주간의 종목 상황들 다 같이 살펴보고 왔는데요. 정말 어느 때보다도 대응하기가 어려운 시장인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계속해서 다뤄봤었던 의료 AI들, 루닛과 셀바스 AI. 오늘은 금요일이니까요. 이 전체 종목들 다 같이 한번 리뷰하고 올게요. 자, 일단 월요일 날 드렸었던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계속 셀바스 AI를 얘기했었어요. 그 전주는 계속 루닛 위주로 얘기했다가 이제 셀바스 AI로 교체를 시켰다가 이제 어제 다시 또 루닛으로 얘기를 했는데 뭐 다행히도 지금 일본 시장은 안 빠집니다. 플러스 권역에 있는데 우리나라만 지금 종목들이 좀 많이 흔들리는 게 좀 그런데 자, 셀바스 AI 일본 시장이 폭락했으면 지금 우리나라도 2,400이 깨졌겠죠. 자, 일단 여기 전저점 자리가 지지가 되면 보유는 가능합니다. 보유는 가능한데 2,400 깨지면 얘도 손절을 해야 돼요. 얘가 나빠서 그러는 게 아니고 2,400이 깨지면 전 종목이 다 폭락이 나올 겁니다. 2,460까지 깨진다? 폭락이 나올 겁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될지 안 될지를 모르겠어요. 일본 시장이 오늘 폭락한다 그러면 지금 당장 폭락할 것 같으니까 지금 다 여러분들 주식 다 던지세요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는데 일본이 오늘 막 4%, 5% 폭락하면 우리나라도 2,400 벌써 깨졌겠죠. 그럼 이 아침 방송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이 제일 듣기 싫은 얘기 다 갖다 주식을 던지세요. 손절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편하거든요. 어떻게 되면 일본이 오늘 4%, 5% 박살나고 우리나라도 2,400이 깔끔하게 깨지고 종목들이 폭락하고 있으면 뭐 20%, 30% 깨져 있는 것도 던지는 게 일단 유리하다. 어디까지 빠질지 모르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그냥 일본은 오늘 평온한 것 같아요. 아무 일도 안 나옵니다. 근데 우리나라만 지금 이상해요. 우리나라만 지금 뭔가가 환율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정치적인 불안감 때문에 그런 건지 뭐 때문에 그런 건지 일단은 뭐 하여튼 지금 아까 1,230개 빠지던 게 지금 1,290개로 좀 늘어났고요. 좀 이따가 1,300개로 늘어날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 일본은 괜찮은데 미국 시장도 별일 없어요. 아까 봤더니 얘네들은 그동안 많이 올라갔으니까 이만큼 떨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나라는 올라간 것도 없이 이유는 돈이 안 들어와서 그렇다 그랬죠. 돈이 계속 안 들어오니까. 근데 안 들어와도 그렇지 어디까지 빼려고? 아니면 떨어지지는 만들까? 올라가지 않는 거는 그래요. 돈이 안 들어오니까 안 올라가도 되지만 왜 떨어집니까? 자꾸 이렇게 떨어지는 거 보면 이거는 지금 올라가고 싶은 생각이 일단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요 얘기하는 거예요. 함부로 종목들 접근하지 말고 리스크 관리. 지금 깨져 있는 폭을 지금 점검을 했다가 2,400 깨지면 도망갈 준비. 요거를 해야 됩니다. 2,400 깨지나 안 깨지나 2,360 깨져도 마찬가지. 요 두 개 라인이 깨지면 손실 뭐 50% 넘는 것들은 어쩔 수 없이 보유가 된다지만 20, 30% 깨져 있는 것들은 탈출해야 됩니다.
참 어려운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난이도가 어려운 우리나라 시장이니 개인 투자자들, 초보자들이 버티겠어요, 여기서. 벌써 진절머리 나가지고 미국 시장 가고 싶어도 가는 방법을 몰라서 아마 있는 분들이 꽤 많을 겁니다. 도대체 미국 시장 어떻게 사는 거야? 하다가 그냥 우리나라 깨져 있으니까 에이 모르겠다. 그냥 HTS 꺼버리고 에라 모르겠다 하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란 말이에요. 근데 미국 주식시장은 우리나라 시장이 이렇게 폭락을 하고 종목들이 박살이 나도 미국은 평온합니다. 조만간에 또 올라가요 또. 걔네들은 물타기 하면 또 수익 납니다.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해도 여러분들은 시간이 지나야지만 그걸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 시장이 정말 레벨이 굉장히 높구나, 어렵구나. 자, 어쨌든 셀바스 AI도 그래서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전 종목들이 지금 다 1,200개, 1,300개 빠지는데 무슨 수로 올라가겠어요? 일단 전저점이 지지가 되니까 보유는 되되 깨지거나 2,400이 깨지면 손절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반등 줄 때 그때 다시 얘기를 할게요. 시장 보고 2,400은 아직은 지지가 되고 있으니까 보유가 된다. 그래서 월, 화, 수 그렇게 해서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어제 드렸던 룬이 미도달 됐어요. 어제 6만 원 드렸는데 진짜로 내려오고 있죠. 어제는 장중에 플러스까지도 났었어요. 제가 플러스 났을 때쯤에서 얘기했던 겁니다. 이거 여기서 하면 안 된다. 이상하게 왜 강한지 모르겠는데 지금 어제도 시장 분위기가 별로 좋지는 않았거든요. 왜냐면 어제 미국 시장이 나스닥이 3% 넘게 빠졌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우리나라가 좀 잘 버틴다 해갖고 약간 좀 칭찬을 했었었는데 역시나 칭찬 괜히 했어요. 오늘 이렇게 떨어질 거면은 차라리 어제 떨어지지. 어제 떨어졌으면은 좋은 얘기도 안 하고 여러분들한테 리스크 관리를 얘기했을 텐데 그래도 요거 느낌이 안 좋아서 6만 원 얘기했던 건데 바로 떨어지죠. 자, 그럼 지금 자리 어차피 6만 원 안 내려오지만 가격 더 낮출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급등명중 종목으로 가겠습니다. 급등명중 종목 첫 번째는 대형 포장이고요. 자, 제가 이거를 조국 테마로 주면서 골판지 테마도 주면서 드론 테마로도 줬었던 기억나시죠? 이것도 한 3번인가 4번인가 추천했었던 종목이에요. 자, 지금 보니까 얘가 효자였네요. 왜 효자냐? 자, 일단 대선 테마에 편입은 되지 못했지만 징역형이 선고가 되면서 대선 출마가 불발이 되면서 뭐 급락까지는 아니고 그냥 좀 빠졌어요. 올라간 게 없어갖고 올라간 게 없으니까 빠지는 것도 없다. 야 괜찮다라고 얘기했는데 진짜로 괜찮죠. 올라간 게 없잖아요. 뭐 대선 출마 이슈로 얘갖고 얘가 이렇게 이재명 테마처럼 뭐 우원식 테마처럼 많이 올라갔으면 떨어질 텐데 그런 것도 없고 그리고 지금 이재명 테마주들은 지금 고점에서 많이 빠졌어요. 뭐 에이텍 고점에 있는 것 제가 일부러 안 준 이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오히려 이쪽 공략하다가 지금 마이너스 한 40% 가까이 깨진 사람들도 있을 거고 뭐 못 깨져도 한 30% 정도 깨진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더 올라갈 줄 알고. 근데 저는 이런 것 때문에 고점에서 공략하지 말라고 했던 거고 그리고 어제까지 우원식 관련주들이 강하게 움직였지만 오늘은 우원식 관련주가 10%씩 빠집니다. 뱅크웨어 어쩌고 저쩌고 효성 OMB 뭐 이런 애들 뱅크웨어 글로벌 고점에서 지금 물린 사람들은 뭐 한 20% 정도 깨졌네요. 그리고 효성 OMB 이것도 고점 대비는 20% 정도 깨졌고 어제 들어갔던 사람들은 한 10% 정도 깨졌고 더 떨어지면 더 깨질 거고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변동성이 굉장히 심해졌어요. 근데 그런 거에 비하면 대형 포장은 대선 출마가 불발이 됐어도 수익권역이 있어요. 지금도. 오늘도 70원, 1,070원에 공략한 사람들은 1,000원에서 샀던 사람들 7% 수익이고 지금도 팔아도 수익입니다. 현금을 보유할 수 있는 효자 종목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바닥에 있고 꼭 테마가 하나만 편향돼 있지 않기 때문에 얘는 골판지 관련주입니다. 종이 목재 그쪽 관련주라서 뭐 그쪽 이슈로 올라가면 좋았겠지만 안 올라가도 이런 이슈가 있으니까 그래서 일부러 바닥에 있는 거를 줬기 때문에 이렇게 운이 좋게 수익에서 지금도 현금할 수가 있는 상황이 되는데 일단 현금하세요. 시장이 불안합니다.
시장 2,400 깨지면 얘도 어찌 될지 몰라. 지금은 잘 버티죠. 2,400 지지하면 더 오를 수 있는데 2,400이 깨지면 어찌 될지 2,400이 지지가 되고 어차피 미국장이 당장 반등을 주기가 어려운 모양이에요. 지금 모양 자체를 보면. 그러면은 다음 주까지는 기다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음 주까지 보고 미국장이 반등을 줄 때 그때 들어가도 늦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지금도 갖고 있다면 수익 실현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루닛이고요. 12월 12일 날 14%의 수익을 줬던 루닛. 지금 갖고 있으면 손실이겠죠. 근데 이거 수익 났을 때 제가 팔라고 했었는데 14.4% 올라왔고 또 내려오면 또 사면 됩니다. 자, 오늘의 표역 종목 다시 루닛으로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자, 일전에 한번 수익 났었던 종목이었고 추세도 좋고요. 그다음에 거래량도 좋고 기관들이 샀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장이 안 줘서 빠지는 거니까 이 장이 빠지는 거를 이용을 하는 겁니다. 더 떨어져라. 어차피 여러분 팔았을 거 아닙니까? 아직도 갖고 있어요. 매매를 해야 된다니까. 3에서 5% 팔아도 매도인데 14%나 올라갔으면 뭐하러 갖고 있어요. 제가 올라갈 때마다 여기도 매도하셔라. 여기도 매도하셔라. 여기도 매도하셔라 얘기했는데 자, 그리고 그때 당시 75,000원에서 여기서 14%면요. 지금에서 최근에 갔던 고점까지 올라가면 34% 수익입니다. 목표치가 어마어마하게 커졌죠. 원래 자리로 올라오게 되면 34%나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더 빠지면 더 큰 수익이 나는 거죠. 그렇다고 이게 더 빠져갖고 예를 들어 5만 원으로 떨어졌을 때에서 85,000원까지 올라가면 69% 수익인데 그걸 먹으러 들어가는 게 아니고 많이 빠지면 요 기관들, 연기금이 또 샀습니다. 연기금과 기관들이 주가 관리를 위해서 좀 들어 올려요. 그거를 먹기 위해서 단타를 칠 겁니다. 그래서 매수 가격은 더 낮출게요. 지금 보니까 시장 분위기가 지금 2,400이 다음 주에서 깨질지도 모른다라는 불안감이 조금 엄습이 되는 지금 흐름이에요. 지금 흐름들 보면 그래요. 흐름이 그래요. 흐름이 지금 뭔가가 시장이 강하게 반등 줄 것 같아서 움직일 흐름이 아니고 저것들이 지금 꽁무니를 빼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꽁무니를 빼는 모습은 2,400을 한번 이탈시켜 놓고 종목들을 한번 투매를 할 때 일으키든 물론 그건 확정적인 건 아닙니다. 그냥 느낌이 그래요. 느낌이. 그래서 2,400이 아직 안 깨졌지만 만약에 깨지게 되면 괜히 6만 원에 샀다가 5만 원까지 떨어지게 되면 18% 마이너스 경험하고 올라가는 것보다는 더 기다리는 게 낫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매수 가격을 5만 5천 원으로 낮추는데 5만 원까지도 보입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사지 말고요. 5만 5천 원 어차피 다음 주까지는 안 와요. 이게 오늘은 절대 안 와. 하한가를 내려오면 내려올 텐데 오늘 하한가 가는 분위기는 아니거든요. 아무리 시장이 지금 아니 일본 시장도 안 빠지는데 뭐 우리나라가 뭐 하한가 가겠어요. 그러니까 일단 5만 5천 원 내리지만 가격을 시장의 흐름에 맞춰서 더 내릴 수도 있으니까 그냥 오늘은 어제와 비슷하게 관망 분위기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매수 가격은 5만 5천 원 루닛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루닛 5만 5천 원 이 매수가까지 내려올 때까지 계속해서 함께 지켜보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이어서 계속해서 급등 명중 종목 베스트 5 지금 바로 보겠습니다. 급등 명중 종목 베스트 5 만나보고 왔습니다. 저희는 아직까지도 고민 상담 신청 창구 활짝 열어두고 기다리고 있는데요.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명과 보유 비중 그리고 매수 단가까지 3가지 잊지 말고 바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여러분의 고민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하나 살펴봐야겠죠. 가장 먼저 TYM 보도록 하겠습니다. 4,900원에 30% 지금 시각 흐름 바로 보도록 할 텐데요. 현재 이 TYM 1.81%가량 낙폭 기록하게 되면서 4,880원 선에 거래 중입니다. 아주 소폭이나마 현재 손실 보고 계시는데요. 진입하신 지 얼마 되지 않은 그런 현재 구간인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앞으로의 대응 전략 어떻게 봐주실까요? 자, 오늘 우크라이나 재건주 어제도 흔들리고 오늘도 강하지 않는데 지금 장도 안 좋고 매수 가격이 높지 않으니까 지금은 작전상 후퇴. 일단 손절을 했다가 상황 보고 다시 들어가시는 게 안전할 것 같아요. 차트를 한번 볼게요. 차트는 나쁘진 않아요. 시장만 조금 괜찮았거나 아니면 지금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주들이 다 강하게 올라가는 느낌이었으면
지금 매수 가격이 좀 높다 한들 얘도 다시 올라갈 걸 기대하고 N자 목표치가 이렇게 나와서 6,000원은 나오거든요. 이거 넘어가야 되는 게 정상인데 지금 지수가 2,400이 깨질지 안 깨질지 모르고 최근에 강하게 움직였던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이 지금 빠진단 말이에요. 지금 9%, 7%, 8% 빠져요. 우원식 관련주 테마도 10%, 14% 떨어지고 이재명 테마도 여전히 떨어지지만 뭐 김동연 테마도 최근에 급등했다가 지금 10% 이상 급락을 하고 그럼 그 다음 급락할 애들은 누가 될까요? 우크라이나 재건이 되지 않을까?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돌아가면서 급락합니다. 급등했던 애들이.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급등했던 흐름이 나오면 돌아가면서 급등이 나올 텐데 지금 돌아가면서 급락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그 다음 급락하는 애들은 얘네들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승부 보지 말고 차라리 쭉 하고 빠지면 그러니까 루닉 공략하듯이 쭉 빠지면 다시 공략하세요. 급락 나오면 또 다시 반등 주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불안하게 들고 있는 것보다는 일단 현금화했다. 작정사 후퇴. 그리고 다시 붙어도 이런 애들로 다시 붙어야 돼요. 거래 실려 있고 테마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이슈가 유지가 되고 있는 근데 가격대는 4,000원 정도 뭐 더 떨어지면 더 싸게 사면 그거에 대한 언더슈팅을 받아 먹으면 그러면 그거는 공짜 수익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잘 안 내려오겠죠. 3,500원까지는. 4,000원으로 밀리면 그쪽에서 다시 한번 재공략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지금 시장 분위기에서는. 이렇게 상담드립니다. 다음으로는 JYP 엔터테인먼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74,000원에 30%, 현재 약 2% 가까이 내리게 되면서 이 71,200원 선에 거래 중인 JYP 엔터테인먼트인데요. 이 차트상으로 보자면 계속해서 엔터주들이 좋은 흐름 보여주다가 최근 들어서 살짝 흔들리는 모습 보여줬었죠. 특히나 JYP 엔터테인먼트는 최근 소송 관련 이슈도 있었습니다. 전문가님, 앞으로의 대응 전략 어떻게 봐주실까요? 74,000원이면 갖고 있다가 수익에서 팔 수도 있겠는데요. 자, 차트를 한번 볼게요. 시장이 좀 불안하고 안 좋긴 하지만 얘는 좀 따로 그냥 그거 상관없이 그냥 따로 움직일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오히려 시장 흔들릴 때 거꾸로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차트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많이 빠지고 추세를 전환해서 돌려놨고 이쪽 저점 68,000원, 65,000원 일단 지지를 강력하게 주고 반등을 주고 싶어하는 모습이 좀 느낌이 역력하게 좀 느껴져요. 위로 올라가고 싶은. 그래서 75,000원, 뭐 8만 원까지는 올라갈 건데 장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얘도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원래는 올라갔어야 되는데 지수가 지금 떨어지려고 하는지 지금 2,400을 깰지 막 고민을 하니까 종목들은 흔들리지. 그래서 지금 얘도 애매한데 매수 가격이 최근 저점 대비 좀 올라온 편이지만 그래도 고점에서 조정을 이중바닥형으로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여기서 손절하고 나가기는 제가 볼 땐 조금 아깝다. 오히려 비중이 좀 작았다면 65,000원, 6만 원으로 떨어지면 추가 매수를 더 노려서 왜냐면 얘는 지금 방향이 의료 AI의 드렸던 셀바스 AI도 그렇지만 이렇게 추세를 전환하고 돌려놓은 애들은 흔들릴지언정 다시 우상향으로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애들이에요. 추세를 돌파하지 못했을 때나 계속 연속적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지만 얘는 돌렸죠. 돌려놨기 때문에 시간을 조금 더 길게 보면 8만 원, 뭐 9만 원 쪽으로 결국은 갈 수 있는 확률이 높은 종목이라 흔들면 오히려 더 추가 매수를 근데 비중이 지금 많은 게 지금 못합니다. 그래서 비중이 작았다면 오히려 떨어지면 추가 매수했어야 될 종목이고 지금 손절해서 나가기에는 좀 아까운 종목이니까 75,000원까지는 또 갖고 있다가 비중을 거기서 졸여보시는 게 어떨까 말씀드립니다. 네, 다음으로 볼 종목은 이어서 한화시스템 보도록 하겠습니다. 26,500원 그리고 10%인데요. 지금 이 시각 0.24%가량 올라서면서 27,000원 선에 거래 중이네요. 전문가님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자, 얘는 많이 빠졌어요. 고점에서 쭉 빠졌고 이중바닥형 바닥에서 들어 올려야 되는데 장이 분위기가 안 좋아서 못 올리는 건데 손실이 작았으면 22,000원이면 지금 한번 접었다가 나중에 다시 복수하러 들어가면 되는데 지금 손실이 좀 큽니다. 대형주 치고 그리고 많이 빠졌고 그러면 그냥 보유하세요. 더 떨어져도 여기서 잘 지지를 해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거래도 실렸으니까. 그래서 2만 원까지는 빠질 수는 있지만 그래도 보유가 좀 낫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는 미국 주식이다.
투자의 한계가 사라지는 이곳, 여러분은 지금 미국 주식의 정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만나볼 주인공은 바로 엔비디아. 오랜만에 나와줬는데요. 간밤 엔비디아가 또다시 2% 가까이 반등세를 보여줬죠. 지난 한 달간 약 12%가량 조정 국면에 들어선 것으로 진단이 됐었던 엔비디아지만 다시 한번 좀 힘을 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요. 사실 지난 수요일 FOMC 쇼크로 3대 지수가 3% 내외 급락하는 시장 속에서도 엔비디아의 하락은 1.1%에 그쳤는데요. 3%에서 5% 가까이 크게 휘청였던 다른 M7들에 비해서는 상당히 선방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요. 여기에 대해서는 비밀이 하나 숨겨져 있는데요. 오늘 그 기사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첫 번째로 제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NVIDIA stock rises. 엔비디아 주가가 올랐다. The Fed rate scare could drive it even higher. 이 Fed rate scare could drive it even higher.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Fed rate이 뭘까요? 이 금리 인하를 속도를 조절하는 이 연준의 매파적인 기조가 오히려 이 엔비디아의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다. 그런 내용인데요. 아니 보통 이 기술주라고 하면은 금리 인하가 빨리빨리 진행이 될수록 좋은 거고 또 금리 인하 폭이 넓어질수록 좋은 건데 왜 엔비디아가 여기에서 수혜를 입을까요? 그 밑에 줄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The AI darling emerged relatively unscathed from Wednesday's brutal sell-off. 지난 이 수요일 시장을 흔들었었던 이 연준의 심각한 매도세에서 비교적 피해를 입지 않았다. 연준의 이 금리 인하 기조에서 엔비디아는 살아남았다. 이런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하고 있는데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엔비디아의 현금 보유량이 이 현재의 장세에서 엔비디아를 탄탄하게 지켜주고 있는데요. 그 어느 M7에 뒤져지지 않을 정도로 상당한 이 현금 보유력을 가진 엔비디아 덕분에 연준이 금리 인하 속도를 늦춘다고 하더라도 영향이 상당히 제한적일 것이란 분석에 수급이 현재 집중되고 있고요. 이 때문에 이 조정 국면에 들어섰지만서도 다른 M7에 비해서는 이 시장의 출렁임에 적게 반응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더해서요. 신제품 관련 상승 모멘텀도 있었는데요. 이 소형 생성형 AI 슈퍼컴퓨터인 제스노린 나노 슈퍼 개발자 키트. 이게 지난 18일 현지 시간으로 공개가 됐습니다. 이 손바닥만한 크기의 이 슈퍼컴퓨터는요. 생성형 AI의 추론 성능이 1.7배가량 향상된 반면에 가격이 기존 $499에서 $249로 거의 절반 가까이 대폭 인하가 됐는데요. 이 두 가지의 소식에 이 엔비디아의 주가 견고하게 변동성 강한 장세에서도 버텨줬습니다. 전문가님, 그럼 앞으로의 이 연준의 장기적인 금리 인하 속도 조절, 이 기조 안에서 엔비디아의 추가적인 매력이 더 부각이 될 수 있을까요? 자, 엔비디아는요 지금 사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 미국 시장의 조정이 이제 시작됐기 때문에 조금 섣불러요. 그러니까 그 사야 될 1차 자리는 들어왔어요. 어제도 그 설명하다가 다 얘기를 못했는데 자 오늘 그 얘기를 마무리를 한번 줘보겠습니다. 자, 제가 지난주에서 공개 방송 때에서도 이제 조정받기 시작할 때 지지난주도 얘기했을 거예요. 요 선들을 얘기를 하면서 이게 지금 위로 살짝 올라갔는데 129달러입니다. 129달러. 121달러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122달러로 돼 있는데 이거 선을 제가 정확히 못 찍어서 그래요. 여기가 114달러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 정도 내려오면 분할 매수를 들어가도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우리나라 시장하고 다시 접목해서 같이 얘기하자면 우리나라 종목들은 3%, 4% 이렇게 여러 번 떨어져도 그게 너무 흔한 일이라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합니다. 아니 종목이 한 3%, 5% 이렇게 떨어지면 거꾸로 더 많이 올라가야 되는데 한 10%, 20% 떨어지면 기껏해야 그 절반만 반등 줬다가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은 계속 그래요 지금 종목들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을 계속 벌지 못하고 벌었다가 깨먹고 벌지도 못했죠. 어쨌든 반등을 줬다가 손실이 줄어들었다 또 깨먹고 이런 현상이 나오는데 미국 주식은 안 그래요. 자, 엔비디아는 바닥에서 많이 올라온 종목입니다. 엄청 많이 올랐죠. 한때 시가총액 전 세계 1위 종목이었기도 했고 5천조 넘었었는데 지금은 3위로 밀려났습니다. 고점에서 빠지는 바람에. 그러면 이게 고점에서 빠졌으니까 그럼 더 이상 얘는 못 올라가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제 어느 정도 조정 받으면 여기 제가 1차, 2차, 3차 이렇게 지지를 내놨는데 이게 미국 시장이 당장 반등을 줄 것 같은 모양이 나오면 저 자리에서 그냥 사면 돼요.
이제 미국 시장이잖아요. 이 나스닥이 지금 요 모양새를 봐서는 다음 주까지는 요 62선까지는 내려올 것 같은 분위기. 그리고 엔비디아도 이렇게 조정을 받지만 다른 애들도 지금 조정의 모습을 보입니다. 자, 메타도 보면 조정받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나오니까 자, 그리고 뭐 브로드컴도 고점에서 많이 올라갔다고 지금 조정받죠. 다 조정받고 있어요. 엔비디아만 최근에 좀 많이 빠졌으니까 안 빠지고 살짝 반등을 준 거지만 아마존뿐만 아니라 뭐 지금 테슬라도 최근에 조정을 받고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도 조정받고 있고 이 조정의 분위기가 이게 이틀 만에 마무리가 된다? 아니, 너무 일러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은 일주일은 좀 충분히 조정을 쉬어야 돼요. 좀 쉬었다가 다시 움직여야 됩니다. 좀 더 충분히 쉬려면 2주 정도 빠져도 돼요. 왜냐면 그동안 한 달 내내, 두 달 내내 올라왔었으니까 미국 시장 근데 그 조정받을 때 우리나라 종목들은 많이 빠졌으니까 그러면 3%만 빠지고 그만 빠져야 돼. 3%가 아니잖아요, 지금. 벌써 지금 종목들 떨어지는 거 지금 벌써 10%씩 빠지는 것들이 지금 어제 오늘만 해도 10%가 넘게 빠지는데. 근데 미국이 지금 일주일 동안 더 빠질 생각이 있는데 지금 우리는 10%만 빠지고 그만 빠질게 이럽니까? 20% 빠지고 30% 빠지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게 문제인데 미국 시장은 제가 이렇게 얘기했지만 얘들이 얼마나 많이 빠졌냐고요. 안 빠져요, 얘네들. 미국 시장 이렇게 떨어지는 거 있잖아요. 뭐 마이크로소프트 고점이 얼마나 빠졌냐. 기껏해야 지금 뭐 5%도 안 빠졌어요, 지금. 많이 빠져봐 10% 안 빠질 겁니다. 10%가 뭐예요? 여기서 한번 이렇게 금을 그어도요.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도 떨어지면 사야 되거든요. 내려오면 다시 사면 돼요. 어제도 얘기하지 않았나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떨어지는 거 지금 3.8% 빠졌는데 고점 대비인데 이거 고점 대비 뭐 많이 빠져봐야 여기 전저점까지밖에 안 빠진단 말이에요. 전저점 그으면 10% 그렇죠? 딱 10% 9.10%인데 여기 최고점을 따지면 한 10%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10%가 고작이에요. 얘네들이 10% 빠지면 끝입니다. 대부분 다 비슷할 거예요. 물론 테슬라처럼 많이 올라간 거 빼고 테슬라는 너무 많이 올라갔으니까 테슬라 갖고 있는 분 많을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이걸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하면 일로 내려가면 강력하게 들어가야죠. 25% 많이 올라갔으니까. 근데 잘 안 빠져요. 머스크가 CEO로 있는 한 그럴 일은 없어요. 이게 잘 안 빠지는데 얘는 25% 떨어져 갖고 여기 요 자리 이 자리가 얼마냐면 358달러로 되는데 360달러 정도로 내려오면 없던 사람들은 저거 들어가면 됩니다. 그럼 돼요. 근데 잘 안 내려오겠죠. 지금도 벌써 내려오기 싫어가지고 지금 여기서 발버둥 치는 거 보여요. 지금 꼬랑지 달고 내려오기 싫어갖고 한 400달러 정도 내려오면 많이 내려왔다가 또 올라갈 것 같은 느낌인데 그러니까 테슬라는 걱정 안 합니다. 많이 올라왔지만 결국은 또 500달러 가고 544달러까지 봅니다. 그러니까 다시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것들은. 근데 우리나라는 올라간 것도 없는데 좀 그만 좀 빠져야 되는데 3% 빠지고 또 3% 빠지고 그러다 10% 빠지고 그러면 또 반등 줘야 되는데 반등은 뭐 기껏해 5% 반등 줬다. 그 다음날 또 3% 빠지고 3% 빠지고 또 뭐 안 좋다고 또 10% 빠지고 이런 우리나라 시장과 많이 올라갔으면 고만 가야 되는데 떨어지지도 않고 계속 올라가는 이 미국 시장과 지금도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시장의 난이도가 어렵다 생각을 하고 그렇게 접근을 해야 돼.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나라 시장은 원래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난이도를 어렵게 접근을 해야 됩니다. 2400 깨지면 손절을 과감하게 하고 5% 안쪽에 있는 손절을 하세요. 왜냐하면 손절을 해놓고 종목들 30% 빠지면 다시 들어가고 5% 반 줄 때 먹고 팔면 본전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또 더 반등 주면 먹고 나오고 또 깨진다 싶으면 5% 안에서 또 손절했다가 종목들이 또 30% 박살나면 또 들어갔다가 또 10% 먹고 나오고 이래야 되는데 그대로 냅두면 더 깨져요. 우리나라 장은 여태까지 그래 왔었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될 것 같은데 근데 미국 시장은 다르다고 좀 계속 설명하죠. 그래서 아마존 어떻게 공략하느냐? 내려오면 여기 추세 있죠? 단순해요. 이렇게 추세 있잖아요. 여기로 내려오면 사면 돼요. 그러면 먹어요. 근데 미국 장도 단점이 하나 있다고 그랬죠. 우리나라 시장은 30% 급락도 나오지만 30% 급등도 나옵니다. 테마주 일부가. 그러니까 그런 걸로 따지면 또 그게 또 나은 것 같은데 모든 종목이 또 그렇지 않으니까 초보자들은 이렇게 종목들 그래서 엔비디아는 아까도 얘기했던 그 2차 자리 있죠. 그 가격대가 100 아까 전에 얘기했던 여기 122달러 요 정도 수준으로 내려오면 한번 접근을 해보자라는 말씀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엔비디아 122달러 선까지 내려왔을 때 접근을 해보자라는 전략자 주셨고요. 저희는 마치기 전에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3가지 지금 바로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핵심입니다. 코스피가 2,550 저항대를 두고 매매 시장 여전히 지속이 되고 있고요. 또 코스피는 2,400선을 지지하는지 확인 후에 반드시 공략을 하시길 바랍니다. 2,400선 이탈을 조심하시고요. 오늘의 표적 종목은 루닛 만나봤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드리지는 않고요. 또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 얘기 등 모든 불법 사항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또 최근 당사를 사칭하고 있는 사례들 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까지 유의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 더 유익하고 알찬 소식으로 찾아올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